혹시 학교에서 지금도 어디 나가고 있어 이제? 화학 들어갔니? 다 끝났어 혹시? 일단 다육원은 어때? 원커크? 거기 하고 있어? 네. 시험 범위 어디까지인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이제 느리네. 그다음에 심학고는? 이제 화학 시작했어. 그다음에 동패는? 우주 거의 다 끝났고 이제 화학 들어가겠네. 그다음에 문정은 화학 하고 있고. 이게 숙제예요. 공유결합 하고 있네. 알겠어. 끝났다고 하긴 애매한데 거의 다 끝나가네. 알겠어. 아마 시험 범위는 2단원 끝까지일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동패고가 작년에 저희 3단원에 그 생명과학 파트가 들어갔었거든 시험 범위에. 그래서 그게 들어가면 좀 역시 곤란하지. 뜬금없이 거의 뒤가 나가니까. 그래서 미리 얘기 좀 좋을 것 같아. 작년에 그게 나왔었거든 걔네가. 올해도 내실지는 모르겠다. 자, 그러면 교재에서는 56페이지 화학결합의 원리와 종류 피시면 되고, 아마 여기가 제일 어렵고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고 좀 숙련도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 문제가 어려워지면 여기서부터 어려워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냅두고 글씨만 쓰고 여기서부터 이제 해볼게. 8번째 단어는 이제 화학결합의 원리와 종류.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화학결합은 그 전자의 이동으로 일어나는 어떤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전자의 이동, 전자가 공유하고 있거나 전자가 한쪽에서 한쪽으로 이동하거나 어떤 전자의 이동에서 발생하는 어떤 결과가 하나의 화학 반응일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화학 결합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 일단 써볼게. 먼저 인트로로 일단 화학 결합은 총 3가지가 있어. 첫 번째, 이온 결합 물질이 있고, 이온 결합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유 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금속 결합이 있어. 자, 이 세 개를 우리가 좀 더 쉽게 구분하고자 하면은, 이온 결합 물질은 우리가 어떤 화학식을 딱 봤을 때 얘는 항상 금속과 비금속끼리 섞여 있고, 공유결합은 대부분은 비금속과 비금속들끼리 결합이 되어 있어. 그 다음에 금속결합은 뭐 그냥 금속, 얘는 정확히는 양이온, 이것과 전자, 한마디로 그냥 금속밖에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경우에서가 나뉜 거지. 금속, 비금속이 이온결합, 비금속, 비금속이 고온결합. 그 다음에 금속결합은 뭐 그냥 쉽게 외우고 싶으면 그냥 금속과 금속이라고 외워도 되긴 하는데, 정확히는 금속 양이온과 전자와의 결합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근데 금속결합은 어차피 안 배우니까 그냥 지울게. 그래서 총 2가지가 있다. 화학결합의 종류는 이온결합과 고온결합이 있다. 이 2가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이 단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면 되고, 아마도 학교에서 변별을 하신다면 여기서 변별하실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먼저 원리부터 설명해 볼게. 화학결합의 원리. 일단 원리를 알려면은 우리는 18쪽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해. 18쪽 원소들. 다시 해볼게. 18쪽 원소들이 누구냐면은 헬륨, 네온, 알곤, 이런 친구들이 이제 18쪽 원소들이야. 그래서 얘들은 기본적으로 그 최외곽 전자에 전자가 꽉 차 있는 상태. 그러니까 사실 헬륨은 2개로 좀 예외 사항이긴 하지만은
네온은 8개, 알곤은 8개로 8개의 전자가 최외곽에 꽉 차 있는 상태를 보유하고 있어. 이 친구들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누가 있냐? 다시 헬륨, 네온, 알곤 이런 친구들이고 얘네들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뭐가 있었냐면은 원자과 전자의 수가 0이라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러한 친구들은 가장 바깥쪽에 다시 헬륨은 2개 차 있고 네온은 8개 차 있고 최외곽에는 그 다음에 알고는 2, 8, 8로 얘도 8개 차 있는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화학 결합을 거의 하지 않아. 이런 원소들은. 그래서 얘네들은 공통적인 성질로는 남들과 다른 원소들과 화학 결합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 얘기는 어떤 얘들은 이미 안정된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이미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남들과는 화학 결합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셔도 되고, 자,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은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화학 결합이 형성되는 까닭을 이해할 수 있어. 형성되는 까닭. 화학 결합이 형성되는 이유. 자, 교재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어. 원소들이 화학 결합을 형성해서 결국에는 뭐가 되고 싶어 하는 거냐면은 이런 18쪽 원소들의 전자 배치와 같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화학 결합이 형성되는 까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다시 볼게. 까닭이 뭐냐? 화학 결합을 해서 화학 결합하여 18쪽 원소와 같은 동일한 전자 배치를 이루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친구들이 가장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원소들 입장에서는 이런 18쪽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알겠지? 전자를 얻거나 잃거나 서로 공유함으로써 그게 가능해.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자면은 리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자 번호 3번으로, 그치? 3번으로 얘는 가장 안쪽에 2개의 전자, 그 다음에는 1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자, 볼게. 리튬 같은 경우에는 얘 입장에서는 헬륨 혹은 네온처럼 되고 싶어 하겠지, 기본적으로. 헬륨이 되고 싶으면은 이 전자 하나, 얘를 내쫓으면 되고, 네온처럼 되고 싶으면은 현재는 이 하나니까 어떤 외부에서부터 7개의 전자를 받아들이면 돼. 그러니까 경우에서는 둘 중 하나야. 1개의 전자를 내쫓거나 혹은 7개의 전자를 받아들이거나. 당연히 전자가 좀 더 쉬운 방법이겠지. 그래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화학 결합을 통해서 자, Li 플러스가 되고 Li 플러스는 뭐냐? 전자 하나를 잃어버린 상태겠지. 그래서 얘는 2 이렇게 되는 거야. 가장 바깥쪽에 이 하나의 전자를 내치고 껍질이 사라지고 대신 안쪽 껍질에 2개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겠지. 이게 리튬 입장에서는 헬륨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겠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리튬은 양이온 되는 선택을 함으로써, 즉 화학 결합함으로써 헬륨처럼 되려고 한다. 이 2개의 전자의 배치는 누가 동일하니? 헬륨과 동일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줘. 얘를 이러한 전자 배치를 헬륨의 전자 배치다라고 이렇게도 표현해줘. 이런 식으로. 이런 괄호를 친 다음에 헬륨 쓰시면은 헬륨의 전자 배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또 해볼게. 예를 들자면은 자, 산소가 있어. 자, 산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 8번으로 원래의 전자 배치는 2, 6이야. 볼게. 그럼 2, 6 입장에서는 얘는 헬륨 혹은 네온처럼 될 수 있을 텐데
헬륨 되려면 전자 6개를 내쫓아야 되는데 대신 네온 같은 경우에는 전자 2개만 받아들이면 되니까 그게 더 쉬운 케이스, 쉬운 방법이겠지. 그래서 얘는 2개의 전자를 받아들임으로써 화학결합 과정에서 뭐가 될 수 있냐? 기억나니? 산화이온 이렇게 되겠지. 음이온 되는 선택을 할 수 있고 얘는 그러면 음이온 되면서 어떠한 전자 배치를 가질 수 있냐면은 자 원래는 2, 6이었지만은 2개의 전자를 받아들임으로써 2, 8 되겠지. 2, 8은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냐? 네온인 거야. 2, 8이니까 이 녀석이. 그렇지? 이거 탁만 딱 떼고 보면 2, 8이잖아 그냥. 네온이잖아 이놈. 그렇지? 그래서 산소는 전자 화학결합 과정에서 전자 2개를 얻음으로써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려고 한다. 그게 산소 입장에서 가장 안정해지는 방법인 거야. 알겠지?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게 그냥 꽁으로 되냐? 아니야. 당연히 누군가로부터 전자를 준 거야 이미. 그러니까 누가 줘야 될 대상이 필요해 기본적으로. 그게 바로 화학결합인 거야. 다시 얘 입장에서는 받은 거니까 누군가 이미 준 거야. 받은 놈, 준 놈. 알겠지? 그래서 그냥 일어나는 건 아니고 전자가 어딘가로 이동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있어야 돼. 혹은 나한테 줄 만한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정확히는. 그 다음에 또 예시를 들면은 이런 게 있어. Cl. 자, 염소는 원자번호 17번으로 원래는 2, 8, 7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 찾으시겠지만은 얘는 알곤처럼 되는 게 조금 더 쉬운 방법일 거야. 그래서 얘는 전자 하나를 받음으로써 Cl 마이너스 음이온 되려고 하고 염화이온이겠지. 이때의 전자 배치는 288. 288의 전자 배치는 알곤의 전자 배치겠지. 알곤. 알겠지? 그래서 양이온이든 음이온이든 간에 이런 식으로 전자를 잃거나 혹은 얻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런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형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이 곧 화학결합 과정인 것이고, 다시 요약하자면은 왜 화학결합이 형성되니? 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친구들은 불안정한 상태고 18쪽이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 배치만 좀 바꿔주면은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안정화되기 위해서 전자를 잃거나 얻는 선택을 함으로써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알겠지? 그게 안정화되려는 경향인 거야. 자, 그러면 이러한 과정 안에서 우리가 그 볼 수 있는 결합의 방식이 2가지가 있어. 첫 번째 이온 결합 방식이 있고 두 번째 공유 결합 방식이 있어. 공유가 좀 어렵고 이온이 좀 더 쉬운데 이온부터 해볼게. 얘는 지울게. 그래서 두 번째 파트가 이제 결합의 종류야.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결합의 종류 첫 번째 그게 이온 결합 물질, 이온 결합. 지금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해가지고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시면 나한테 물어봐도 되고 영상 올렸으니까 올릴 거니까 꼭 다시 들어. 정말 중요하니까. 자, 일단 이온 결합 물질은 뭐와의 결합이냐면은 여기서 알 수 있겠지만은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결합이야. 양과 음이니까 양이온이 가진 플러스 전하, 음이온이 가진 마이너스 전하 서로 뭐가 있겠니? 인력이 있을 거야. 그래서 양과 음이온 사이에서의 이 말 중요해. 정전기적 인력. 뿔마 간의 인력이라고. 우린 이거를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표현해줘. 그래서 이러한 표현법은 이온 결합을 나타내주는 정의야. 알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정전기적 인력이다라고 하면은 걔는 무조건 이온 결합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 이거는 이온 결합을 표현하고 있구나 라고 아셔야 돼. 자, 그러면은 한 가지 예시로 들어볼게. 우리가 대표적인 이온 결합 물질로는 뭐가 있냐면은 NaCl 있어. 워낙 유명한 물질이고 또 다른 물질로는 CaCl2가 있을 것 같아. 이 두 가지로 좀 소개해 볼게.
자, 일단 NaCl에서는 얘는 Na 플러스 이온. 자, Na는 플러스 이온으로 존재하고 있고 Cl은 마이너스인 건데 우리가 보통 표기할 때는 위에 있는 이 뿔말을 보통 생략해. 삭제하고 보는 거거든. 그래서 이 NaCl은 사실 이 고체 안에 Na 플러스 양이온과 Cl 마이너스 음이온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인 거야. 알겠지? 어떤 과정이었냐? 이런 과정인 거야. 자, 먼저 원래 중성 원자였던 Na, 원자번호 11번이었던 NA가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게 돼. 그래서 일렉트론. 그러니까 NA였던 중성 원자가 Na 양이온 되는 과정에서 전자 하나를 내보낸 거야. 하나를. 왜 내보냈을까라고 물어본다면은 그 이유는 얘 전자 배치가 2, 8 하나이고 요 하나를 빼버린 거야. 그게 더 쉬우니까. 그래서 2, 8과 같은 내용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면서 2, 8 된 거야. 알겠지? 이게 더 쉬운 방법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한편 빠져나온 전자는 어딘가 갈 데가 있으니까 빠져나온 거거든. 그게 어디였냐? 그게 CL이었던 거야, CL. 그래서 CL 입장에서는 원래 원자 번호 17번이었던 CL이 전자 하나를 얻어서 뭐가 되는 거다? CL 마이너스 음이온 되는 거야. 그래서 전자를 딱 주고받은 거겠지. 마치 뭐 내가 만약에 나트륨이었으면은 이놈 하나를 내보내면은 나는 안정화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보냈어, 일로. 근데 마침 얘도 전자 하나를 먹으면 안정화되는 케이스야. 그래서 서로 주면은 좋은 거 아니야. 나도 안정화, 너도 안정화. 그래서 줬으니까 나는 주는 순간 플러스. 왜냐면 마이너스 되겠지. 뿔마의 인력 때문에 붙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서로 뭐가 있니? 인력이 있겠지. 그래서 붙는다. 뿔막 인력끼리. 그래서 이게 NaCl이 형성되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이걸 우리가 뭐 그림으로 모식도로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아. 보통 이온을 표기할 때는 이런 괄호를 써줘. 그 다음에 NaCl이 정확한 화학식이니까 NaCl. 그러니까 여기가 NA고 여기가 CL일 텐데 보통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때는 전자 배치를 그리면 돼. 그래서 자 볼게. 여기서는 요 NA가 정확히는 NaCl 안에서는 Na 플러스 존재하고 있는 거고 Na 플러스고 CL은 마이너스겠지? 이게 쓰셔야 되고 Na 플러스의 전자 배치는 2, 8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돼요. 안에 핵이 있고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CL 같은 경우에는 얘는 받으면 288 되겠지? 2, 8, 8 되니까 CL의 전자 배치는 2개, 8개, 8개인 거야. 그래서 얘는 그릴 때는 가운데 플러스 원자핵 그리고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그 껍질 3개 그리면 돼. 그 다음에 정말로 전자를 찍어주면 돼. NA는 2, 8이니까 안쪽에 2개, 바깥쪽에 8개 찍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CL 같은 경우는 얘는 2, 8, 8이니까 안에 2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 8개 찍으면 되겠지? 자, 결론이 뭐냐면은 NA는 전자를 잃음으로써 네온처럼 된 거고 CL은 전자를 얻음으로써 얘는 알곤처럼 된 거야. 알곤 틀린거지? 알곤? 얘는 네온이지? 그거 아시면 되고 그랬을 때 여기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거 쓰셔야 돼 반드시. 이게 우리가 NaCl을 전자의 배치로 표현한 모식도이다라고 보면 되고 보통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시험 문제는 얘를 지워. 지운 다음에 너 누구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너 누구니? 누구였니? 혹은 누구니? 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어차피 항상 전자를 하나 잃어서 네온처럼 되는 거는 원래 NA거든. 그러니까 원래 네온은 원자 번호가 10번이고 이 표기는 잃었다의 표기이기 때문에 하나 잃어서 네온 된 거야. 그래서 NA라고 판단하면 되는데 그걸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주기율표 상에서 원자 번호를 암기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얘기겠지. 원래 NA는 원자 번호가 11번이고 원래 네온은 원자 번호가 10번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화학을 잘 하시는 학생들은 여기서 이제 전자가 10개 있으니까 혹은 네온처럼 생겼으니까 하나 잃었으니까 그럼 하나 잃어서 네온 된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원래는 전자가 11개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치? 11개 있는데 하나를 잃어서 10개가 된 거니까 그럼 11개의 전자는 누구였을까?
원래 NA거든. NA가 11번이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거야. 근데 나중 되면은 그냥 보여. 어차피 이렇게 생긴 녀석은 NA밖에 없거든. 자, 이렇게 풀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aCl2 같은 케이스야. 얘는 볼게. CA는 전자의 배치가 이 녀석은 2, 8, 8 둘이거든. 원자번호 20번짜리야. 얘는 20번이고, 그래서 얘는 288 둘이고, 얘도 이 마지막에 두 개를 빼내는 게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 그래서 두 개를 빼냈으니까 2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고, 전자 두 개가 튀어나오겠지. 그럼 이렇게 튀어나온 전자는 누구한테 가야 될 거야? 그게 누구니? 그게 바로 여기 CL이겠지. 근데 여기서의 CL은 계속 두 개거든. 그래서 CL은 동일하게 쓰는 거야. 원자번호 17번이고, 그래서 또 전자를 얻는데 CL 하나당 전자 하나만 먹을 수 있거든. 안정화되려면은. 근데 두 개의 전자니까 개수 맞춰서 두 개의 CL이 두 개의 전자를 얻었다라고 쓰면 돼. 그래서 두 개의 CL이 음이온 된다. 사실 이렇게 굳이 쓰는 거에 대해서는 시험에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이것까지 뭐 내가 할 수 있니 없니라고 고민하면 되긴 하는데, 일단 과정은 이래. 그래서 CA가 전자 두 개를 내놨고, 내놓은 두 개의 전자가 두 개의 CL과 만나서 두 개의 CL 음이온이 된 거야. 그래서 염화이온이 된 거겠지. 그러면은 이때 CL 전자 배치는 원래는 2, 8, 7이었는데 하나의 전자를 먹어서 2, 8, 8 된 거고, CA 2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2, 8, 8 둘인데 이제는 2, 8, 8 되면 되겠지.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CA 2 플러스는 누구와 같냐면은 알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따르게 되는 거고, CL도 동일하게 CL 마이너스가 되면서 알곤처럼 생긴 거야. 그래서 둘 다 동일한 알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졌다라고 보면 되고, 이때 우리가 전자 배치를 모식도로 그린 그림을 쓸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CaCl2 얘를 할 때는, 자, 가운데 양이온가 받고, 그 다음에 양쪽에 음이온 두 개 이렇게 박으시면 돼. 알겠지? CA, 여기는 두 개 CL. 그러니까 CA, CL, CL 하지 않고 이렇게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는 거거든. 보통 나와봤자 이 정도까지만 나오니까, 만약에 이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 안 나오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그려보면은 일단 가운데 CA는 288이니까 핵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껍질 여기 하나, 두 번째 껍질,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 이런 식으로 껍질 3개 그리면은 288 되면서 CA 2 플러스, 여기다가 2 플러스면 돼. 2 플러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쪽에다가는 CL을 그리면 돼. 이거겠지? 그래서 핵 그리고 껍질 3개 이렇게 동일하게 그리시면 돼요. 여기다 음이온 쓰면 되겠지. 음이온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래서 이게 이온결합이다. 이때 이온결합 형성하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알아야 될 규칙이 하나 있어. 뭐냐면, 볼게. 양이온 될 녀석은 처음에 원자 상태일 때는 전자의 수가 몇 개니? 그러니까 껍질 수가 하나, 둘, 세 개지. 보이니? 다시. 양이온 될 친구의 원자 상태에서의 전자 껍질 수는 몇 개였어? 처음에 3개야. 근데 전자 하나 잃어버리니까 껍질 수가 하나 사라진 거지. 2개가 됐어. 하나, 둘 이렇게. 2개. 반면에 음이온 될 친구의 CL 보시면은 CL은 원래 3개 있었거든. 원래 3개였고 전자 하나를 얻어도 여전히 3개야. 이게 항상 이런가? 싶을 수 있어. 항상 양이온은 항상 껍질을 하나씩 잃어버리고, 항상 음이온 될 친구는 항상 껍질 수가 일정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 있는데 항상 그래. 얘도 볼게. CA 총 몇 개니? 4개지? 근데 잃어버리니까 3개 됐지. 껍질수 3개 됐지? CL 그대로야. 결론이 뭐냐면은
양이온 될 친구들은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껍질 수가 감소해. 하나씩 감소해. 알겠지? 이게 중요해. 이거를 매번 할 때마다 너가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암기하라고. 그래서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전자 껍질 수가 하나씩 감소한다. 음이온은 껍질 수가 일정하다. 그 시험에 물어봐. 얘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얘를 B라고 할게. A랑 하고 A가 중성 원자일 때 전자 껍질 수의 개수를 세봐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A 양이온이 되었을 때 전자 껍질 수를 세봐라. 두 개의 대소 관계를 비교해라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걸 매번 하라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당연히 원자일 때보다 이온 되면은 하나 감소하니까 당연히 원자가 더 크겠지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 요 두 놈, 얘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얻어도 원자든 이온이든 껍질 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온 결합할 때 결합 시 양이온 되면서 전자 껍질 수가 하나씩 감소해. 껍질 수가 한 개 감소. 근데 음이온은 유지. 그대로. 이거만 하나 필기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온 결합 부분이고, 일단 이온 결합할 때 하나 좀 중요한 규칙이 하나 더 있는데, 이런 것도 있어. 우리가 막무가내로 이런 식의 화학식을 줬을 때, 물론 우리가 옛날에 외웠겠지. 이온식 외웠을 거 아니야. CA는 항상 E 플러스였고 항상 CL은 마이너스였다라고 외웠을 텐데, 어떤 규칙이 있냐면 이온 결합을 구성할 때는 양이온의 전하량의 합이랑 음이온의 전하량의 합이 항상 일치해줘야 돼. 그래서 다시 보면은 CA는 E 플러스였잖아. 플러스 2짜리를 양전을 가지고 있고, CL은 마이너스 1인데 이게 두 개 있으니까 이게 항상 값은 일정한 거거든. 서로 항상 일정하도록 배치해 주셔야 돼. 반드시.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만약에 이건 몇 개 해볼게. 이거 지우고. 자, 몇 가지 이온 결합 물질들 쭉 써볼게. 거기서 우리가 얘가 몇 대 몇을 얘들이 서로 결합하는지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게, 예를 들면은 LiF라는 물질도 있고, 뭐 LiXOY 이렇게 미지수 준 거야. 알아맞혀라 이런 문제겠지. 그 다음에 뭐 CaO 이 밑줄 다 보시고, 그 다음에 CaCl 몇 대 몇이냐. 그 다음에 AlO 얼마냐 여기도. 그 다음에 AlCl 얼마냐. 이렇게 해볼게. 일단 암기가 필요하고, 첫 번째는 암기가 돼야 이제 얘를 할 수 있는 거거든. 일단 LiF라는 화학식이 있대. 이 사이에 밑에 뭐가 있을까라는 문제거든. 미지수로. 일단 우리가 리튬은 항상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고, 이온 결합할 때는. 그 다음에 플로린은 마이너스거든. 암기해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서 뿔막 서로 1대1이기 때문에 얘도 1대1인 거야. 그래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LiO 같은 경우에는 원래 리튬이 플러스 1가, 그 다음에 O가 2 마이너스가기 때문에 두 개가 1대1로 동일하게 결합하면은 이런 거지. 다 더하면은 1 마이너스 2니까 마일 나오잖아. 이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리튬의 개수가 2배가 돼야 돼. 산소보다는. 그래야 딱 0이 돼. 더했을 때. 그래서 Li2O. 이런 생략. 그 다음에 CaO 같은 경우에도 Ca가 원래 2 플러스고 O가 2 마이너스거든. 그래서 두 개를 결합했을 때 뭐 1대1로 결합이 되냐? 하면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2 더하기 마이너스이니까. 그래서 얘도 1대1. 1 생략. 그 다음에 CaCl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봤겠지만 CaCl2가 돼야 되겠지. 왜냐면 Ca가 2가고 B 플러스 CL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 다음에 AL과 O끼리 결합할 때는 AL은 원래 3 플러스 양이온이고 O는 2 마이너스 음이온을 형성하게 돼. 원래 항상 그래. 예외 없이. 그래서 이게 3대 2니까 뒤집어서 2대 3 쓰면 돼. 2대 3. 그래야 정확히 0이 나와.
곱했을 때 됐니? 이게 비율하자면은 내가 예전에 설명 적이 있었는데 5,000원짜리와 1,000원짜리가 있으면은 너네 친구들끼리 돈 교환할 때 가치가 5,000원이 1,000원짜리 비해 5배 더 크잖아. 그럼 교환할 때는 개수비는 1대5로 교환해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야. 가치의 비가 3대2면 개수의 비는 2대3이 돼야지 동등한 거야. 뒤집어 생각하면 돼. 그래서 AL과 CL 같은 경우에는 AL이 3 플러스고 CL이 마이너스 1이니까 가치의 비가, 전화량의 비가 3대1이니까 개수의 비는 1대3으로 치면 되는 거야. 그래야 더했을 때 0 나오니까 1, 3인데 다 다시 1을 생략. 그래서 AL, CL, 3밖에 안 돼. 다시 LI와 F를 조합할 때는 무조건 이 세상에는 LI, F밖에 안 돼. LI2, F 안 돼. LI-F2 안 돼. LI-F밖에 안 돼. 알겠지? 그 다음에 LI5도 LI2, 5밖에 안 되고 CA5도 CA5밖에 안 되고 CA, CL2, AL2, 3, 그 다음에 AL, CL3 이렇게 안 된다고.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에서 얘를 너한테 미지수를 이렇게 주어도 너는 알 수 있다고. X, Y 해도 넌 알 수 있다고. 이게 이온결합의 중요한 성질 중 하나야. 반드시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화량 합이 일치해줘야 돼. 써볼게 이거는. 그래서 화학결합을 형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양이온의 전화량 합 이거는 음이온의 전화량 합이랑 일치해야 된다. 잘 필기해놔. 교재에다가. 엄청 중요한 법칙이고 이게 문제가 좀 까다로워지면은 꼭 물어봐. 아마 내가 좀 기출 프린트에 있을까?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들이 한 5분 좀 남았으니까 5분 동안에 이제 뭐 해볼 거냐면은 교재에 소개하고 있는 문제 몇 가지만 풀어볼게. 일단 오늘은 공유는 안 될 것 같고 이용만 할게. 자, 이온결합 문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214번 같은 문제인 것 같아. 풀어볼게 같이. 자, 214번 보시면 자, 화합물 A, B의 화학결합 모형이다 라고 나와 있고 지금 보시면 둘 다 네온처럼 생겼지? 네온처럼 생겼고 그 다음에 왼쪽 양이온은 두 개의 전자를 잃어버린 채로 네온이 된 거야. 그러면은 얘는 원래 원자번호 12번이었으니까 마그네슘인 거야. 마그네슘이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전자를 두 개 얻어서 네온 된 거니까 얘는 산소인 거야. 워낙 유명하니까 좀 암기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우리가 주기표 상에서 다시 써볼게 내가 이걸 문제를 풀 때 약간 좀 자 하다 보면 이게 알아서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는데 처음 하면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이거. 자 어차피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하면은 어떤 미지수라고 하면은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몇 개 없어. 자 금속 일단 금속과 비금속이니까 금속 애들 Li 플러스 Na 플러스 K 플러스 베릴륨 2 플러스 마그네슘 2 플러스 칼슘 2 플러스 왜 있냐 여기 중간에 빼먹었네. 그 다음에 붕소 안 나와. 알루미늄 3 플러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산소 2 마이너스 황 2 마이너스 플로린 마이너스 실 마이너스. 그러니까 어차피 나오는 건 뻔해. 여기 안에서 나와. 그러니까 그 서로 매칭시키면은 양이온 얘네들 중 한 놈 골라. 음이온 한 놈 골라. 마칭시키는 거 어차피 모든 문제들은. 그리고 자 볼게. 리튬 베릴륨은 하나 두 개의 전자를 잃어서 뭐가 되려고 하냐? 얘가 되려고 하는 거야. 여기 끝에 있는 여기 헬륨. 그래서 다시 볼게. 이놈들은 어차피 전자를 잃어버린 채로 뭔가 이온결합 해주면은 이렇게 돼. 얘처럼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산소 플로린 음이온들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놈들은 자 볼게 하나 두 개 세 개 잃어서 네온처럼 되려고 하고 산소 플로린은 두 개 하나씩 얻어서 네온처럼 되려고 해.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황, 염소 두 개 하나씩 얻어서 그 다음에 칼륨, 칼슘은 하나, 두 개씩 잃어서 결국엔 뭐가 되냐? 어차피 알고는 되는 거야. 이걸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이런 거야. 왜 그러냐 그게. 다시 볼게. 자, 만약에 네가 어떤 문제가 이래요. 누가 전자를 잃어버리는데 하나 잃었대. 근데 생긴 게 네온이래 라는 거야. 그럼 너 누구니라는 문제야. 다시 해볼게. 그럼 하나 잃었어. 우리가 외웠어. 네온이야. 하나 잃었어. 그럼 누구야? 나트륨인 거야. 매번 머릿속으로 네온이 10번이고 하나 잃었으니까 원래는 11번이었지. 아, 나트륨. 이 사고과정은 정말 초기 때는 하는 거지. 나중에 하면은 그냥 머릿속으로 이게 떠올라. 이게 머릿속에 박혀서 알아서 넌 네온이구나. 왜 네온이지? 어차피 얘놈들이 있는데? 라는 거겠지. 하나 잃으면 나트륨, 두 개 잃었으면은 마그네슘, 세 개 잃었으면은 알루미늄인 거야. 다시 해볼게. 만약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이 친구는 전자를 세 개 잃은 상태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전자 배치가 네온이에요. 그럼 얘는 알루미늄인 거야. 머릿속으로 일일이 3개 잃어서 10번 10개 되었으니까 원래는 13개구나. 13개는 알루미늄이었지. 이게 아니라고, 원래 문제 풀 때는, 실제로. 이러면 느려 터져서 안 돼.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이런 거? 자, 음이온이 있는데, 전자 2개를 얻었대요. 근데, 전자 배치가 네온이에요. 그럼 누구냐? 그럼 산소야, 당연히. 어차피. 2개 잃어서 네온 되는 놈은 산소밖에 없거든. 어떻게 암기겠지, 뭐. 그 다음에, 뭐, 또 누가 있냐? 전자 2개를 얻어서, 네온처럼 됐어요. 마그네슘인 거야. 이게 따다닥 나와야 돼. 나중에서 익숙해지면은 보자마자 알 수 있어. 아, 알고닌에 하나 얻어서 알고닌에 염소. 2개 잃어서 알고닌에 칼슘.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이게 빨라야 돼. 뭐 여하튼 그래서 214번 문제는 그렇게 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일단 숙제는 219번 문제까지 풀면 되고, 아마 내가 오늘 준 프린트는 이게 학교 시험 문제는 이온과 공유가 다 섞여 있어가지고 이온만 배워서는 문제를 풀기 어려울 때가 되게 많아서 구분이 안 돼. 그래서 그냥 일단 오늘 준 프린트는 만약에 본인이 학교에서 배웠고 본인이 자신 있다 하면 푸시고, 굳이 안 풀어도 돼, 당장은. 그래서 먼저 풀 거는 내가 그동안 준 프린트 다 푸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온결합까지 잘 풀면 될 것 같아.